네, 모두 양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 지봉유설이라는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백과사전식의 어떤 형식으로 글을 진 실학자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지봉 이수광. 우리 역사 공부할 때 많이 또 거론됐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러한 그 지봉유설의 저자 이수광의 글이 베트남 학생들이 배우게 된 거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지봉 이수광.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이제 많은 항목의 글을 이렇게 총망라해서 백과사전식으로 글을 진 인물이라고 그랬죠. 선조 때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1592년부터 1597년 이때가 이제 저희가 소위 임진왜란, 저는 임진왜란보다는 조선과 일본 전쟁이라고 표현을 저는 더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인데, 이런 그 임진왜란 시기에 활약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지봉 이수광입니다. 그러니까 지봉은 이수광의 시죠. 자, 이런 이수광이 정계에서 활동을 할 때 명나라로 사신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명나라로 이제 사신을 가게 되는 이수광. 자, 옆에 보면 이수광 영정 사진이 있고 또 지봉 유설 책자가 좀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이 이수광이 정부의 이제 그 고위 그 정무직으로서 명나라로 이제 파견을 하게 되는데, 그 명나라로 파견되는 그 사유는 이때 이 명나라가 이제 물론 조선의 임진왜란 때 원병도 뭐 파견을 했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또 궁궐이 뭐 화재도 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뭐랄까 내적으로 좀 혼란스러웠던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 와중에 화재가 나는 이런 명나라에 뭔가 위로를 좀 하라 가라. 그래서 이제 진의사라고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이제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나라 황실이 화재가 나서 그걸 위로차 파견된 이 소위 그 사신 이수광이 이곳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이미 1년 동안 걸어서 왔다는 베트남 사신 일행 23명 정도가 옥화관이라는 그런 이제 외국 사신들 숙소겠죠.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인물이 바로 그 베트남의 그 소위 그 학문의 신이라고 일컫는 풍국관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 풍국관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70세가 넘은 그런 고령의 사신이었죠. 자, 이 베트남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 유교 국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 한문 그러면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우리 조선 또 뭐 베트남 또 금방 또 뭐 육후 해가지고 이제 중국 근방에 물론 한자 영향권의 나라들이 있지만은 가장 그 한문 즉 유교의 어떤 이 근간을 해서 나라를 갖다가 움직이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빼고는 바로 베트남이었죠. 그러니까 베트남은 상당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유교적 사회였다라는 점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우리나라처럼 노노, 맹자, 주역 이런 거를 갖다가 국가에서 가르치는 그런 기간도 있었고, 또 과거 시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과거 시험을 치러서 관직으로 나가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했던 나라가 바로 베트남이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같은 유교 국가인 조선과 베트남의 사신이 여기서 만났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수광은 나이가 젊었죠. 뭐 30대 중반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풍국관과 이수광의 이 두 사신의 나이 차이는 거의 뭐 30년 이상 정도의 연배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자, 이때 이 풍국관과 이수광이 서로 만나서 비록 서로 말은 안 통하지만 같은 한자, 한문 문화권이기 때문에 글로써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충분히.
이때 이 풍국간이라는 이 사신이 조선에서 온 사신이요. 내가 이런 시집을 좀 만들고 있는데 내 이 시집에 서문을 좀 하나 써주시오 해서 이렇게 또 이승왕이가 풍국간의 이 소위 그 베트남 학문의 신이라는 이분의 시집에 서문을 작성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승왕의 시를 또 이렇게 이제 몇 자 적어줬겠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좀 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나라도 다르고 연배도 차이가 나지만은 이러한 같은 문화권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시는 왔으니 이것 또한 얼마나 큰 인연이요. 내 베트남에 가면은 당신의 글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가르치겠소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약속을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봉 이수광은 기본의 업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또 풍국간 역시 또 베트남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 풍국간이 베트남에 가서 이 이수광의 시를 갖다 학생들한테 가르쳐줬는지 안 가르쳐줬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문제, 그죠? 뭐 양심의 문제일까요? 자, 그랬는데 실제로 이수광이가 쓴 그 시를 베트남 학생들이 잘잘잘 외우고 공부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걸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조완벽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 조완벽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얼마 전 뭐 아주 오래지는 않지만은 TV를 통해서 한번 소개됐던 그런 인물이죠. 베트남을 최초로 방문했던 사람이다. 그래요? 난 베트남 그러면은 우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를 갖다가 위상을 한껏 올려줘가지고서 저는 그래서 베트남을 조금 뭐 그때 뉴스 좀 봤나요? 그랬더니만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벌써 베트남을 갖다가 방문한 이 인물이 있었구나. 바로 이 조완벽이라는 사람은 진주의 젊은 선비였는데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영했다가 고국으로 구사일생 돌아왔던 그런 인물이죠. 이러한 이 조완벽이라는 이 사람이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에 팔려서 어떤 교토에 있는 그 상인에 의해서 다시 또 이 소위 문장가였죠. 이 조완벽은 선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식이 딱 받쳐져 있는 그런 인물이죠. 한자에 능하고 한문에 능하고 똑똑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때 일본은 뭡니까? 임진왜란 이후 당시에 뭐 베트남, 뭐 태국, 육구, 또 뭐 포르투갈 아주 그 여러 나라들과 함께 무역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이때 이 조완벽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그 조완벽을 노예로 산 그 주인이 베트남으로 데리고 간 거죠. 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하기 위한 적절한 인물로 지목하고 데리고 간 거죠. 이때 이 조완벽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의 학자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수광의 시를 접했던 거죠. 이래서 이수광의 어떤 시문이 베트남 학생들에 의해서 열심히 배움의 어떤 교과서, 텍스트로 활용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었죠. 이 조완벽이라는 사람이 다시 또 조선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다면 또 이런 사실이 많은 시간 또 묻혀 있을 수도 모르겠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이 조완벽이라는 사람은 국내에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뭐 그 이유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그 다음 왕이 누구였죠? 광해군이었죠. 자,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국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왕 중에 한 명이죠. 자, 아버지인 선조가 죽고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왕으로 등극한 이 광해군은 불과 전쟁이 끝난 지 10여 년도 안 돼서 다시 또 일본과 이 외교를 또 맺지요. 참으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용을 많이 베풀었던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한테 나쁜 짓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던 그런 철천지 왼수
일본과 전쟁의 후유증이 채 가시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또 외교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그리스도 정신의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뭐 맞는 인용법일까요? 자, 어찌됐든 이 광해군이 일본과 다시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때 이 통신사라는 것은 일본의 조선의 문물을 갖다가 전해주는 그런 통신사가 아니라 쇠환사라는 명목으로 갔던 거죠. 자, 쇠환사라는 이 명목은 뭐냐? 이름은 쇠환. 다시 우리나라로 데리고 온다. 누구를?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데리고 온다라는 그런 명목의 사신들이죠. 이런 쇠환사들이 일본에 파견되었을 때 바로 이 조한벽 씨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약간 이야기는 벗어났지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인원수는 대략 한 10만여 명으로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쇠환사가 일본으로 가서 거기에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백성들을 갖다가 다 데려온 것은 끌려간 포로의 한 10분의 1밖에 안 됐다는 점. 그럼 나머지 인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볼 것도 없겠죠? 일본에 정착했겠죠. 거기에 이 1차, 2차, 3차 쇠환사에 동참을 해서 아주 그냥 젖먹던 힘까지 뽑아서 그 일본에 끌려갔던 포로들을 갖다가 국내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조한벽입니다. 바로 이 조한벽이라는 인물이 베트남에 가서 이수광의 시를 배우는 그런 모습을 목도를 했던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이후에 지봉 이수광에 의해서 글이 쓰여지고 그 이후 실학자들, 이동무를 비롯한 여러 실학자들이 조한벽 전이라고 해서 이 조한벽이가 이런 인물이 베트남을 최초로 이렇게 방문한 그런 인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트남 같은 유교국이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어떤 성리학적인 그런 이 정치 체제를 이끌었던 그런 나라. 바로 이 베트남의 이수광 씨가 400년 전에 학생들한테 읽혀졌다는 거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봉유설,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식 저서를 지었던 지봉 이수광의 시가 베트남 학생들한테 읽혀진 그러한 일화를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모두의 역사 김범석이었습니다.